네, 증시 인사이트에 가겠습니다. 최근 약간 조정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와중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엔터주인데요. 오늘은 현대차증권의 김현영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K-팝 인기는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엔터 회사 주가들이 아주 강세를 보이는 게 눈에 띄어요, 이제는. 네네. 거기다가 또 앨범 판매량이 450만 장? 네. 이런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이 그쵸. 나오는데요. 요즘 엔터주 흐름 평가하신다면요? 일단은 또 장이 약세장인 상황에서도 사실 이제 군계 일학이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예. 돋보이는 또 주가 성과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상승에 뒷받침이 될 만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적과 모멘텀, 특히 실적이 될 텐데 실적이 사실 속된 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렇게 좋아도 되나? 그렇죠. 싶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경기도 안 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고성장 궤도에 올라가다 보니까 엔터주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 정도까지 지금 이제 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네요. 네. K-팝 음반 판매량 추이를 보니까 완전히 로켓 쏘듯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4년 동안 시장이 4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 시장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이제 상당히 주춤하긴 그렇죠. 했었지만 예. 올해 보시면은 이제 그 역대 고점을 거의 2배로 경신하는 박대 높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약 한 1,200만 명 가까운 모객이 그러니까 월 100만 명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간 1,200만이니까요. 예, 그만큼 K-팝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를 찾는 글로벌 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제는 어떤 계절성을 타지도 않아요. 굉장히 단단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 자체가. 예, 그렇군요. 아니 세븐틴인가요? 네. 음반 판매량이 450만 장. 네, 그 CD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CD 플레이어 없잖아요. 차에도 없고 집에도 없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거 거의 없죠. 왜 삽니까? 일단은 요즘은 이제 굿즈 개념으로 앨범이 이제 굿즈 개념으로 많이 이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앨범 자켓 안에 있는 이제 소위 포토카드나 또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그 사인회 또는 일본은 그게 이제 악수회거든요. 그런 이제 악수회나 사인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초청권을 랜덤하게 앨범 안에 이제 넣기도 했었고요. 좋아하는 멤버들의 포토카드가 나올 때까지 또 앨범을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요즘은 통상적으로 이제 K-팝 팬분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앨범을 한 장만 사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또 여러 장씩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예, 음악은 스트리밍으로 들어도 그 앨범을 사가지고 그런 어떤 굿즈 개념으로 산다 이런 얘기네요. 자, 이런 엔터주 중에서도 탑픽을 굳이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단연 저는 하이브라고 보고 있고요. 후발 3사 이제 사실 하이브하고 다른 3사와의 가장 큰 차이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는 하이브라는 종목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 후발 3사 중에 하나 정도를 꼽는다면 이제 SM. 그래서 일단 탑픽만 본다면 이제 하이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위버스의 일본과 미국 아티스트들까지 국내 아티스트들은 당연하고요. 일본과 미국 아티스트들까지 입점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1위 앱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런 진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높은 멀티플이 정당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업은 말할 것도 없죠. 뉴진스, 세븐틴, BTS 다 하이브 소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SM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4세대 걸그룹 시장에서의 경쟁이 소위 박터지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선두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에스파. 사실 이 에스파의 소속사인 SM이 사실 이제 1분기 때는 이제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이슈로 인해서 고점 슈팅 이후에 큰 조정이 있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 컴백이 2분기, 3분기로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1분기보다 많이 좋고 또 이제 에스파가 4세대 걸그룹 중에서 좀 시장을 리딩하고 있기 때문에 SM도 보실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엊그저께죠. 그 파리 엑스포 관련해서 엑스포 관련해서 PT 하는데 에스파의 카리나 아니, 눈이 부시대요.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 입덕 멤버라고 하죠. 소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어쨌든 간에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주가도 강세인데 최근에 이제 BTS 10주년 이 행사도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일정 부분 이제 효과가 이제 섞여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BTS 행사로 인해서 여의도에만 이제 40만 명 가량이 운집을 했었고 이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10만 명 이상이 외국인이었다. 이런
분석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한국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축제로 K-팝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BTS, 세븐틴, 뭐 소위 글로벌 탑티어 아티스트를 보유한 소속사인 하이브 쪽으로 어떤 수급들도, 시장의 수급들도 좀 집중이 되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하이브는 오래된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또 신인 아티스트들에 해당하는 르세라핌이나 뉴진스도 정말 빠르게 탑 레벨로 올라와 주면서 그렇죠. 예, 소위 약점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증권 방송을 하면서 네. 뭐 뉴진스나 르세라핌, 뭐 근데 에스파 이런 거 이제 얘기를 친구들하고 하니까 네. 별걸 다 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친구들이. 근데 이거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즘 상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뭐 하이브가 한전의 시총을 넘었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들리는데. 그렇죠. 그만큼 이제 어떤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하이브를 비롯한 엔터 4사가 여기가 그러면 고점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K-팝이 정말로 뭐 이렇게까지 잘 돼도 되나요? 라고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그 점유율, 존재감은 아직까지는 미약하거든요. 그렇죠. 시장 점유율이 2, 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글로벌 평균 점유율인 8, 9%까지만 간다라고 보더라도 미국에서의 매출 상승 여력만 2배, 3배, 4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르게, 과거는 장기 투자가 아니었어요.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었지만 이제는 장기 투자가 가능해진 종목이고 이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브가 그 정점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이제 뭐 엔터주는 이제 가치주 반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일단은 단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2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공연 모객 수가, 사실 공연은 대관 특성 때문에 2~3달 앞에 게 지금 시점에 확정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즉 3분기 공연 모객은 일정 부분 거의 확정이 돼 있는데 정말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 지금 2분기가 저는 수요에 피크일 줄 알았거든요. 물론 2분기보다는 조금 빠질 수 있지만 2분기에 340만 명이었으면 3분기도 300만 명 정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열기가 뜨겁다. 이 상태가 쉽게 열기가 식을 것 같지는 않다. 예, 실적도, 모멘텀도, 그리고 주가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BTS가 이제 완전체로 활동하는 게 끝나버리니까 네. 이제 하이브의 매출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BTS가 활동을 안 하면 하이브 어려울 것이다. 작년만 해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분기마다 지금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예요. 네네. 2분기에도 좋죠? 2분기도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6,7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 약 1,000억 정도를 보고 있고, 이 6,700억이라는 매출 자체는 사상 최대치고요. 네. 작년 동기 대비 보면 약 1,500억이 늘어나는 건데 이 늘어나는 부분이 공연 때문이거든요. 음반도 좋지만 공연 쪽에서 모객 수가 약 60만 명가량 늘어나고 이 부분이 약 1,300~1,400억의 매출 증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서 예. 2분기 때 사상 최대치의 분기 매출을 넘어서는 부분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이 엔터테인먼트 이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제 매니지먼트가 주된 사업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야말로 종합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하이브의 강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위버스입니다. 위버스라는 것이 위 유니버스 뭐 이런 뜻인가요? 뭐 일단은 예,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네. 할 수 있겠죠. 예. 이게 뭐 지금 뭐 6,500만 네.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뭐 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930만 명 이렇게 네네. 된다는데 이 수익이 이제 하이브의 아주 핵심 사업으로서 네. 수익의 주된 영역을 차지하는 뭐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하이브 매출이 약 한 연 2조 원 수준인데 이 가운데 작년 기준으로는 위버스 매출이 연 3천억 원 정도 도달을 네. 했고요. 그러니까 위버스에서 팬덤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앨범, 콘서트, 콘텐츠, 굿즈 이런 것들을 다 위버스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네. 작년 매출 3천억에서 지금 올해 분위기는 봐야겠지만 일단 1분기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1분기 매출 증가를 봤더니 80% 성장했더라고요. 어이고. 그래서 네. 대입해 보면 올해 한 연매출 5,500억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는 플랫폼 매출로도 5천억 이상 나오는 이제 엔터사, 종합 엔터사,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K-팝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화 이미 달성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미국에서 현지화까지 가게 되면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미국이 45%, 일본이 약 한 12, 3%거든요. 예. 전 세계 음악 시장의 약 3분의 1을 주무르는 그런 어떤 기획사, 매니지먼트사가 될 수 있는 게 K-팝 에이전시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하이브가 뭐 아무튼 앞으로 상당히 좀 장밋빛으로 보이는데 네. 목표 주가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단기 목표 주가는 이제 33만 원 제시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도달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벌써 오늘 31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모양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와 함께 목표 주가 또한 실적 추정치 상향과 더불어서 상향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SM 살펴보죠. 최근 그 엑소 멤버들의 약간의 그 계약 분쟁으로 좀 흔들렸었죠. 네네. 근데 이제 이거 합의에 이르면서 네. 회복세고 2분기에도 실적을 경신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예.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그 첸백 씨 쪽이 이제 SM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7월 10일 이제 정규 앨범 컴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랜 기간 군백기를 거친 후에 엑소가 이제 완전체로 재결합을 하는 상태고, 잠깐만요. 첸백씨라고 하면은 네. 설명을 좀 아, 해주시죠. 첸, 백현, 시우민이라는 세 명의 멤버를 요즘 예. 여러분들 자녀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른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유닛으로 이제 줄여서 편하게 이제 첸백씨라고 네. 이제 부르고요. 뭐 CBX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유닛을 포함해서 이제 완전체 컴백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분기 때는 에스파가 컴백을 했었고요. 3분기 때는 이제 엑소하고 NCT 드림이 컴백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분기도 에스파 때문에 실적이 좋고 영업이익 한 300억 가까이로 SM 기준으로는 거의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는 모양새고, 전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약 50% 증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또 가장 볼륨이 큰 NCT 드림 그리고 엑소의 군백기 이후 첫 컴백이기 때문에 상당히 임팩트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엔터 4사 중에서 SM만 유일하게 이익 패턴이 상저하고예요. 다른 기업들 3개는 아쉽지만 상고하저로 예상이 되거든요. SM만 상저하고의 다른 더 좋은 이익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저렴하고요. 하이브나 특히 JYP 대비로 많이 낮은 레벨에 있어서 지금 주가 많이 올라서 엔터주 지금 들어가도 되나 물리는 거 아닌가? 예. 라는 고민들 하실 텐데, 그래서 엔터 후발 3사 중에서는 그래도 SM은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SM 지금 13만 5천 원 제시드리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엔터 4사 중에 현주가 대비 목표 주가의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이 SM입니다. 20% 넘는 수준의 상승 여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우리 김영구 의원님 그 JYP 엔터 네. 하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셨어요. 이거는 네. 뭐 그럼 상고하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반기 이익 자체가 작년 하반기 대비 이제 성장률이 가파르다 예. 이런 의미이고, 예. 절대 이익의 금액으로 본다면은 상반기 금액보다는 이제 조금 하락은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전년 동기하고 봤을 때는 성장률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JYP 엔터를 보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A2K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A2K가 뭔가요? 아메리카 투 코리아,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인 현지인들로 구성된 K-팝 스타일의 걸그룹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프로젝트이고, 이미 이제 컨텐츠 생산은 끝나 있는 단계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네. 그 만들어진 컨텐츠를 곧 대중들에게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멤버 확정되고 데뷔까지 이어지는 그 그림인데, 이 미국 현지화의 임팩트가 얼마나 클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2, 3%다. 뭐 이건 수치적인 부분이고, 단적으로 지금 블랙핑크가 62회차 미국 스타디움 투어 5회를 포함해서 대규모 투어를 10달 동안 해서 얻는 매출이 3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의 현지화 뭐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미국인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5개월 동안 투어를 미국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네. 미국 안에서만 5개월 동안 해서 일으키는 매출이 7천억입니다. 예, 2배 정도. 그러면 2배가 아니라 4배가 되네요. 네, 기간도 짧고. 기간은 훨씬 짧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현지화가 됐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임팩트는 정말 소위 말해 어마무시하구나. 이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 현지화 그룹으로 가야 우리가 승산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빌보드 200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좋은데 로컬라이즈가 되지 않으면 차트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음원 차트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그게 매출이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JYP 그리고 조금 시차를 두고 하이브, 국내 엔터 4사 중에서는 이 두 개 회사가 미국 현지화 전략에 가장 먼저 포문을 여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간판 기업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처럼 네. 우리 엔터 기업들도 이렇게 나가는군요. 네. 자, 그다음에 YG 엔터는 네. 이 블랙핑크 의존도가 좀 커서 네. 아무래도 좀 이익 상승률 측면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YG는 SM과 더불어서 지금 밸류에이션 멀티플 자체는 매력적으로 낮아져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1분기 대비 2분기도 이익이 이제 감소하는 유일한 기업이고요.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대비 하반기는 지금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인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YG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중에 트레저의 유닛 그리고 또 트레저의 완전체 각각 컴백을 합니다. 앨범 2장을 낼 예정이고요. 또 9월, 10월께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블랙핑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앨범 컴백하기 때문에 완전체 컴백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동 공백을 메우려는 이런 시도들을 다 합산해서 보더라도 상반기 때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임팩트가 예.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다 메이크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상이 사실 좀 지배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YG 엔터테인먼트는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는 엔터 4사 중에서는 아쉽지만 좀 가장 후순위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곧 하반기인데요. 하반기 엔터주 전망과 전략 어떻게 제시를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길게 볼 자신이 있으시면 이제 하이브 또는 조금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나는 가고 싶다. 주가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제 SM 쪽으로는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JYP나 YG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하고 계실 경우에 JYP는 A2K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뚜껑을 열어보고 예. 이용자들이나 시장의 피드백을 보고 팔지 들고 갈지를 정하자.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시다면 뭐 지금 차익 실현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2분기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반대로 3분기 실적은 2분기의 화려함 대비로는 분명히 실적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신규 진입과 또 보유 시의 전략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투자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영 연구위원 3분기에 한 번 더 나오셔야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또 나오겠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영 연구위원과 함께 엔터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